인류 문명의 요람이자 세계의 주요 종교가 탄생한 성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국제 정치의 핵심 무대인 중동. 이 지역은 수천 년 동안 제국의 흥망성쇠를 목격했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만나고 충돌하는 교차로 역할을 해왔죠.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정착한 수메르족들은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을 건설하며 놀라운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중동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만든 서령 문자는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문자 체계였고, 복잡한 행정 조직과 법률 제도까지 확립했어요. 거의 같은 시기 이집트에서도 기원전 3150년경 통일 왕조가 등장하면서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위대한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비옥한 평야는 농업혁명의 중심지가 되어 정착 생활의 기반을 마련했죠.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풍부한 물과 기름진 토양 덕분에 다양한 문화가 번성할 수 있어 민족 간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기원전 2400년경 수메르의 도시 국가들이 아카드 제국에 흡수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했어요. 이후 등장한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는 1500년 이상 지속되며 뛰어난 군사력과 행정 혁신을 바탕으로 광대한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특히 아시리아는 철제 무기와 공성 기술을 활용한 강력한 군대로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제국을 건설했죠. 지중해 연안의 레반트 지역에서는 페니키아인들이 해상 무역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알파벳 문자는 그리스 문자와 라틴 문자의 바탕이 되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벳의 뿌리가 되었어요.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 곳곳에 식민 도시를 건설하고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대 세계의 경제를 연결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세운 아케메네스 제국은 중동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 제국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서아시아 대부분을 정복하면서 처음으로 중동 전체를 하나의 정치적 틀로 통합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의 관용적인 정책은 정복한 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했죠. 그러나 기원전 334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시작한 대원정은 페르시아 제국의 평화를 끝장냈습니다. 그는 터키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광활한 페르시아 영토를 차례로 정복하며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했어요. 알렉산더의 요절로 제국이 분열되었지만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제국과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등이 그리스 문화를 계승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 같은 주요 도시들은 그리스 학문과 동방 문화가 융합되는 국제적인 중심지로 성장했죠. 이 헬레니즘 시대에는 그리스 문화와 동방 전통이 융합되면서 학문과 예술, 과학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이 이뤄졌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부터 로마 공화국이 동지중해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헬레니즘 왕국들을 차례로 정복했어요. 강력한 로마 군단은 소아시아와 레반트, 이집트를 속주로 편입시키며 팍스 로마 나라는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로마의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과 도로망, 수도교 등의 인프라는 제국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죠. 이 시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종교적 변화 중 하나인 기독교가 등장했습니다. 기원 후 1세기 로마령 유대에서 시작된 기독교는 초기 박해에도 불구하고 제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종과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는 종교적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330년 콘스탄티노플이 새로운 수도로 건설되었고 세기 말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죠. 그러나 3세기부터 7세기까지 콘스탄티노플의 비잔티움 제국과 부활한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가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602년부터 628년까지 벌어진 파괴적인 비잔티움 사산 전쟁으로 양국 모두 군사적, 정치적으로 크게 약화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7세기 초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와 정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570년경 메카에서 태어난 예언자 무함마드는
610년부터 엄격한 일신교와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설교를 시작했죠. 그는 아랍 부족들을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깃발 아래 통합하는 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632년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후 후계자인 칼리프들은 매우 빠르고 성공적인 정복 활동을 펼쳤어요. 단 20년 만에 무슬림 세력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비잔티움으로부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했습니다. 651년에는 사산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며 페르시아에서 인도 국경까지 영역을 확장했죠. 이런 정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문명사적 전환점을 의미했고 아랍어가 행정 언어로 채택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점차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을 믿게 되었지만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도 보호받는 지위를 유지했어요. 661년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건국된 우마이야 칼리파국은 스페인에서 인더스강까지 뻗어있는 거대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692년 완공된 예루살렘에 바위, 돔 같은 기념물을 건설하고 다양한 신민을 통치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확장했죠. 그러나 비아랍계 개종자들과 시아파 지지자들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750년 아바스 혁명으로 전복되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바그다드를 수도로 하여 이슬람 세계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기를 열었어요.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은 그리스 철학과 과학 텍스트를 아랍어로 번역하는 학자들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수학과 천문학, 의학, 철학,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이 이뤄졌죠. 경제적으로는 실크로드를 장악하여 동서양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고 아랍, 페르시아, 헬레니즘, 인도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10세기에 이르러 제국의 거대한 규모 때문에 효과적인 통치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이란과 이라크의 부하이흐 왕조, 11세기의 셀주크 왕조 같은 지역 세력들이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 정권을 수립하여 아바스 왕조의 패권에 직접 도전했죠. 이런 정치적 분열은 11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서유럽 봉건 영주들의 십자군 전쟁에 이슬람 세계를 노출시켰습니다. 13세기 말까지 지속된 십자군 전쟁으로 레반트 지역에 여러 십자군 국가들이 일시적으로 세워졌어요. 살라딘의 아이유브 왕조가 1187년 예루살렘을 탈환했고 이집트의 맘루크가 1291년까지 마지막 십자군 요새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동쪽에서는 훨씬 더 파괴적인 몽골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1258년 훌라구 칸이 이끄는 몽골 군대는 바그다드를 약탈하여 아바스 칼리파국을 비참하게 종료시켰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지적, 문화적 중심지였던 바그다드의 파괴는 진정한 전환점이었죠. 몽골은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를 황폐화시켰지만 1260년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맘루크가 그들의 진격을 막아냈습니다. 몽골의 파괴 이후 중동은 맘루크 술탄국, 일한국, 아나톨리아의 여러 티르크 공국들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이 중 오스만이라는 작은 공국이 1300년경부터 꾸준히 영토를 확장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술탄 메흐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이스탄불로 개명하면서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했죠. 술탄 셀림 1세는 맘루크 왕조를 물리치고 이집트, 시리아, 메카와 메디나를 오스만 지배 하에 두었습니다. 16세기 중반 술레이만 대제 통치 하에서 오스만 제국은 아나톨리아, 이라크, 레반트, 아라비아 반도, 동남 유럽을 지배하는 전성기를 맞았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16세기 초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파비 왕조가 시아 이슬람을 국교로 삼으면서 수니파 오스만과 대립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오스만 사파비 경쟁은 현재까지도 중동 전역의 수니파와 시아파 분열의 근원이 되고 있죠. 1세기 오스만 제국은 실크로드와 홍해 해상 교통로를 장악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밀레트 제도를 통해 무슬림, 기독교인, 유대교인 등 다양한 공동체에게 종교적 자치권을 허용했어요.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부패와 경제 침체로 상대적 쇠퇴가 시작되었고 유럽 열강들이 오스만의 영향력을 침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탄지마트 개혁으로 유럽식 현대화를 시도했지만 제국의 전략적 쇠퇴
쇠퇴를 되돌리지는 못했죠. 영국은 1869년 수에즈 운하 건설과 함께 이집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고 1908년 페르시아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서구의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독일과 동맹을 맺고 패배하면서 최종적인 몰락이 찾아왔어요. 1916년 메카의 샤리프 후세인이 영국의 지원으로 아랍 반란을 일으켰고 1917년 벨푸어 선언으로 팔레스타인 유대인 국가 건설이 지지되었습니다. 1920년 세브르 조약으로 오스만 영토가 분할되었고 1923년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터키 공화국을 건국했죠. 전후 중동은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하에 영국이 이라크, 트랜스요단, 팔레스타인을, 프랑스가 시리아와 레바논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경계선들은 복잡한 민족적, 종파적 현실을 무시하고 그어져 20세기 후반 많은 갈등의 씨앗이 되었어요.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알사우드 가문이 1932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건국했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대인 이민 증가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1920-30년대 반식민지 정서와 민족주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라크가 1932년 명목상의 독립을 얻었지만 영국은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했죠. 이처럼 중동은 고대 문명의 요람에서 현대의 복잡한 지정학적 무대로 변모하며 오늘날까지도 세계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